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가 금일 오후 4시경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온 가운데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때문에 대표팀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게 기나긴 회의의 최종 결론인 거죠. 하지만 정몽규 회장의 승인이 남은 만큼 아직 경질이 최종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 쾌거를 이룬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물론 좋지 않은 쪽으로 말이죠.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국민들뿐 아니라 선수들과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동을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축이에서는 이번 사건의 시간대별 총정리와 함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선임될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판곤 위원장은 벤투 감독 선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빌드업 축구와 맞아떨어지는 벤투 감독의 전술 철학과 월드컵 지역 예선 통과, 리그에서의 승률,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의 우승 경력 등이 초기 계획한 선임 기준과도 부합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한 이유는 선임 1년이 지나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다. 5명의 최종 감독 후보군 중 1순위였다고만 언급했죠. 감독 선임 기준이 불투명한 만큼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한국에게 입혔던 빌드업 축구라는 색채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후 A매치가 시작된 지 단 몇 경기 만에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에 새겨진 빌드업 축구는 모두 무너지고 말았죠. 현재 클린스만 감독은 도대체 어떤 전술을 지향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 전술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클린스만은 자신의 전술에 대한 설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시안컵 이전 A매치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6번째 A매치에서 처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A매치는 홈에서 조금은 편안한 팀들과의 경기가 계속됐죠. 카타르 아시안컵이 중동에서 열리는 만큼 중동 원정을 가거나 우리와 전력이 비슷한 팀 위주로 섭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했죠. 그렇게 많은 의문과 함께 아시안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대표팀이 대회를 위해 편안하게 훈련할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대한축구협회에서 경기장을 대여하지 못해 선수들은 일반 투숙객들도 사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감각을 키워야 할 시점에서 공을 만져볼 기회조차 없이 감각을 떨어뜨린 것이죠. 결국 아시안컵에서의 졸전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단 한 번도 정규 시간 내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력은 충격 그 자체였죠. 결국 한국 대표팀은 4강 요르단전에 패하게 되었고 모든 축구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더 심각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입국 인터뷰에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4강은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수비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웠다며 경기의 패인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모든 대답을 감독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대답하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대한축구협회도 여전히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옆나라인 일본이나 우리와 같이 4강에서 떨어진 이란의 행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본 매체 니칸 스포츠에 따르면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대표팀 감독은 모두가 노력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특히 교체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한 나 자신이 패인이라며 스스로에게 패배의 원인을 돌리고 일본 대표팀 경기를 시청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이란 감독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아미르 갈레노이 이란 대표팀 감독은 이란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 우리는 결승에 진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패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그에 반해 인터뷰에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낸 클린스만.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그가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시안컵을 결산하는 전력강화 회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심지어 협회에는 떠나는 것만 통보하고 언제 돌아올지는 기약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축구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선수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라커룸에서의 일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불문율입니다. 선수들 간의 다툼을 잘 조율하는 것 역시 감독의 역할이고 서로 감정을 풀어가며 원팀을 이루고 성적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단의 불화가 한국 언론 매체도 아닌 영국에서도 찌라시 기사가 판을 친다는 덧선에서 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순의 라이브에서 시간대별로 너무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약간 인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처음 덧선에서 기사가 터졌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축구팬들은 찌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언론 매체에서 그것도 이렇게나 상세하게 한국 국가대표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는 것도 이상했죠. 심지어 덧선은 아시안컵에 기자를 파견한 적도 없고 기사를 쓴 기자가 스포츠 전문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 거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말이 없는 축협이 선수들 불화 문제에 있어서는 단 2시간 만에 인정했습니다. 한국 파이낸셜 뉴스라는 경제 언론 매체에서 축협이 덧선 기사를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스포츠 매체가 아닌 경제 매체? 이것부터가 느낌이 쎄했죠. 이후 후속 기사들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선수들의 불화에 대해 상세하게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반에 덧선 기사가 터졌고 아침 8시 반에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인정했죠. 참고로 아침 8시 반이면 손흥민 선수가 있는 런던은 밤 11시 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는 자정이 넘은 12시 반이고요. 이 말은 대한축구협회가 최소한 선수들에게 이러한 기사가 터졌는데 이 사실을 밝히겠다는 통보도 없이 그냥 언론에 인정한 겁니다. 물론 선수들의 잘못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거 토트넘 주장인 위고 요리스와 다툰 적이 있는 것처럼 승부욕 강한 선수들이 모인 대표팀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부 갈등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판단된다면 축협 입장에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축협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은 아시안컵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단 한 번의 인터뷰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 선수들의 내부 갈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빨리 인정한다고요? 저는 이런 대한축구협회의 대처는 한국 축구의 브랜드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팀에서 막내 선수격인 이강인 선수는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아직까지 입장문 하나 내지 않았어요.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선수들의 불화설에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상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대 해석할 여지까지 주어 여론을 부추긴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이 시점에서 굳이 선수단의 불화설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고 세세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마치 축협이 선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론은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두고 주장에게 대든 이강인이 잘못한 것이다. 아니다. 예민해진 손흥민이 너무 심하게 말했을 것이다. 등의 갑론을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 현장의 분위기, 선수들의 말투와 행동 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감독 선임부터 시작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도 않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지난 월드컵 16강 당시에도 아시안게임 우승 당시에도 제일 먼저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지만 아시안컵 이후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협회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회 회의 내용을 이석재 부회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전달했고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 명분이 없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고 해요. 명분이 없다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경질 명분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분은 감독 선임 시에도 찾았어야 합니다. 감독 선임 명분은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면서 명분이 없어서 경질하지 못한다? 이런 변명을 축구 팬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석재 부회장이 얼마 전 밀러 위원장 앞에서 전력강화 위원장은 정혜성,
감독은 한국인 선임합니다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당사자 앞에서 할 말도 아닐 뿐더러 또다시 명확한 근거 없이 감독과 위원장을 낙점하려고 합니다. 아니,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낙점한 것이 문제라니까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축구팬들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또다시 근거 없이 낙점해버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축구협회 내에 혁신적인 개혁이 없다면 한국 축구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장을 3선째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재선까지만 가능합니다. 3선, 4선의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특별 공로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죠. 절대 정몽규 회장의 연임이 이어져서도 안 되고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축구계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몽규 회장만 사퇴하면 될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 내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감독 선임 과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해야 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협회다운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유럽에서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국 리그인 K리그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식의 생각은 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